약사님, 지난 시간에는 속쓰림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소화불량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식하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데 이럴 때 먹는 소화제는 다 같은 약인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소화불량이라는 하나의 증상 뒤에는 사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기전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는 화학적 문제이고, 둘째는 위장의 움직임이 둔해져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물리적 문제입니다. 약국의 소화제들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화학적 문제와 물리적 문제라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먼저 화학적 문제, 즉 분해의 실패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소화효소제입니다. 회스탈이나 배아제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약들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를 외부에서 직접 보충해주는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소화효소라면 학창시절에 배운 아밀레이스 같은 것들인가요? 정확합니다. 소화효소제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그리고 특히 고기, 기름처럼 소화가 어려운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가 핵심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해 우리 몸의 소화효소 생산량이 음식량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이 외부 지원군들이 투입되어 음식물 분해 작업을 돕고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럼 소화효소제는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효소 자체는 단백질이라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일부 제품에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UDCA나 가스를 제거하는 시메티콘 같은 추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증상과 기저질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도가 막힌 환자는 UDCA 성분을 피해야 하죠. 그렇군요. 그럼 물리적 문제, 즉 운송의 지연은 어떤 약이 해결하나요? 그것이 바로 위장운동 촉진제의 역할입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몇 시간째 음식이 그대로 위에 머물러 있는 듯한 불쾌한 포만감이 주 증상일 때 사용을 고려하죠. 이 약들은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는 것을 넘어 멈춰있는 위의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인다니 어떤 원리인가요? 우리 위장의 운동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조절됩니다. 도파민이 위장의 D2 수용체에 결합하면 위장 운동이 억제되죠. 위장 운동 촉진제의 돔페리돈 성분은 이 D2 수용체를 선점하여 도파민의 방해를 막고 결과적으로 위가 더 활발하게 수축하고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도록 유도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원리네요. 이 약은 부작용이 없나요? 정교한 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뇌의 도파민 수용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드물지만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 장기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단기간 필요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화효소제는 분해 전문가, 위장운동 촉진제는 운송 지휘관이군요. 그럼 제 증상에는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요? 당신의 불편함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며 가스가 차는 느낌이라면 지방분해 효소와 가스, 제거제가 포함된 소화효소제가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먹은 양은 많지 않은데 음식이 몇 시간째 목에 걸린 듯 내려가지 않고 답답하다면요? 그럴 때는 위장운동 자체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장운동 촉진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종류의 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실제로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된 약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소화불량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타겟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화불량의 만병통치약처럼 하나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고장에 망치 하나만 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